네, 현재 양 지수가 장중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14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790선 아래까지 밀리면서 현재 786.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기에 노란봉투법까지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법안들 때문일까요? 국내 증시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이분께 들어보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 엠뱅골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근섭입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마감을 앞두고 더 밀리고 있어요, 시장이. 네. 원래는 이제 점심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오후장 들어서부터 해서 낙폭을 좀 더 키워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요. 지금 잠깐 좀 차트 좀 나와 있잖아요. 반등이 중간에 좀 나왔었죠. 반등이 나왔던 배경들이 일단은 모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이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재부에서 업무보고안에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이 제외됐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50억 원복 관련된 이제 좀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아랫골을 달고 잠시나마 좀 플러스로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질질질질 흐르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아마 이 뉴스를 통해서 아마도 조금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지금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구윤철 이 장관의 이 발언이 좀 나왔는데요. 일단은 기재부에서는 뭐 제외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뭐 10억이냐, 뭐 20억이냐, 50억 원복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이 뉴스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좀 보도가 됐어요. 검토 중이다 라는 뉴스가 좀 보도됐고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대주 양도세 관련된 부분들 이제 심사숙고하고 있다,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수장이죠. 어찌 보면은 실질적인 수장인데 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부 재정부 장관도 발언을 좀 했다는 거죠. 검토 중이다 아직.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온 부분들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그 헤지펀드 애들이, 그 헤지펀드 그 세력들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헤지펀드, 외국계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주식을 공매도를 때리고, 일본 주식을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는 어찌 보면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도 사실 보합세거든요. 나스닥 선물하고 비슷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굳이 이제 외국계 투자 자본들이 우리나라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뭘까요? 결국은 6월, 7월 초반까지와 그때까지는 이제 어찌 보면 친증시 정책을 펼치다가 갑작스럽게 증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확실성을 계속 증대하는 원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이 불확실성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수장들을 통해서 발언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확실한 거는 이게 뭔가 증시가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변동성 장세가 나오는 조정 장세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우리나라 대외적인 부분들은 이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긍정적인 거는요. 그 외적인 부분들, 대외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거죠. 트럼프, 젤렌스키, 푸틴 평화협상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시다시피 알래스카 정상회담 했죠. 트럼프는 뭐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직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 또 트럼프랑 젤렌스키랑 또 정상회담에서 라이브를 통해서도 좀 송출이 됐었죠.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막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약간 쉽게 얘기해서 좀 뭐라고 막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이랬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영상을 약간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뭔가 이야기들이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좀 계속해서 나왔던 뉴스가 뭐였죠? 푸틴도 결국은 화답을 했죠. 신속하게 만날 의향이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대외적인 환경으로 좀 쫓아가게 된다면 러우 관련된 이 평화 휴정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뭐
뭐 자막으로 좀 나오고 있죠. 속보가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이거 잠깐 전해드리고 갈까요? 지금 원전주의 주가 하락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던 원전주, 지금 속보를 통해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 파악을 해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낙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현재 8%에 가까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안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두빌에서 네. 좀 안 좋은 뉴스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두빌 같은 경우는 코멘트를 좀 드리자면 좀 너무 그 직접 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좀 많이 내줬다 이런 부분들에서 원전 주권 관련된 부분들까지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기서 좀 말씀드렸지만 종목으로도 추천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소음이라고 생각해요. 길은 똑같다. 계속 갈 수 있는 길은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인데 지금 이제 다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사실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만 해도 잭슨 일주일 전이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고고 행진하고 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이제 기간 조정 형태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 뭐 2달 정도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조정보다는 지금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지금 박스권 하나도 안 깼거든요. 기간 조정 형태인데 그래서 지금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잭슨홀 자체가. 잭슨홀이 좀 이제 이런 뭔가 단중기적인 반향을 좀 가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미국 증시든 국내 증시든 간에요. 자, 뭐 나오는 이벤트를 좀 보게 되면요. 21일부터 잭슨홀이 개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요 세 번째 줄 보시죠.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기대치가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뭐냐면 지금 파월은 지금 계속해서 비둘기적인 발언보다는 금리 인하는 조금 데이터 보면서 하겠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PPI가 좀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0.9가 나왔거든요. 22년도 이후에 최대포로. 이게 이제 관세 영향이 좀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 않대요. 월가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직책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파월 뭐 똑같은 말 반복할 거고 여기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깜짝 발언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분명히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다. 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약보합세고 우리나라 증시도 같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은 눌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은 파월의 발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주 잭슨홀 때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짙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죠? 추세적으로 뭔가 증시 자체를 뭔가 깨버리는 하락보다는 약간 좀 쉽게 얘기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투자들이 좀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이 더 이 뭔가 박스권 저점에서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뭔가 이건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50bp 인하, 그러니까 빅컷 가능성까지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미리 선 반영을 했었던 시장이었는데 그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50bp가 사실 좀 말도 안 되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시장을 대변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뉴스도 거예요. 저한테 참 화내지 마세요. 언론사에서 좀 자극적으로 네. 나와가지고 뭐 25bp 저는 이제 사실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계속 뭐라고 했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시는 계속해서 버티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대한 발언은 지금 파월의 발언은 시장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잭슨홀 때까지는 이렇게 뭔가 짓누르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 상승폭은 제한적이고 짓누르다가 오히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야 파월 발언들 나올 거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9월달 금리나 좀 밀리더라도 그래도 뭐 연내든 연말이든 간에 금리나 조금씩 할 거 아니냐 이러한 뭔가 제스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기회를 좀 발판으로 해서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증시가 좀 눌림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조정이 아니고 눌림 조정이라고 좀 표현해드리고 싶은데 그 조정이 나올 때 매수해야 될 섹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섹터는 바로 바이오겠죠. 그래서 잠시 뒤 바이오 종목 한 종목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결론은 이거죠. 잭슨홀. 오히려 잭슨홀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은 없죠. 그리고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 우려감들이
소멸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바이오 저가 매수 기회로 좀 보자. 오늘 페트론이 급락이 좀 나오더라고요. 잠시 뒤에 바이오 한 종목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50bp 언급했다가 혼났는데 제약바이오 오늘의 1타 종목으로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보고 있는 종목인지 1타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인가요? 자, 오늘 종목은요. 뭐 듬성듬성 이런 종목들이 경제TV에서 소개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현재가 21,250원에 편입을 하고요. 종목명은요. 비만 치료제 쪽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 일동제약이라는 회사를 한번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펩트론을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일동제약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네. 뭐 아실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네. 어떤 포인트를 가장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은 뭐 여기서 자막은 이제 추가되지 않았지만은 네.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매수가 상당히 좀 눈에 띈다. 물론 워렌 버핏도 하다 보면 좀 물렸더라고요. 지금 유나이티드 헬스 평단가 기준으로 한 20% 정도 물려 있는 상황인데 버크셔 해서웨이도 어쨌든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도 금리 인하를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겠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 모멘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사명의 제약사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바이오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회사인 유노비아가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 초기 임상에서 양호한 또 데이터가 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좀 모멘텀은 좀 추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9월 중순에 또 이 초기 임상 관련된 또 마무리 데이터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경구용 관련된 GLP-1 이 비만 치료제 데이터도 9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지난번에 화이자도 결국은 포기했죠. 비만 치료제 어렵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드니까 포기했는데 화이자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내외든 해외 기업이든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물질을 수입하겠다.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그에 대한 기대감들 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동제약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1차, 2차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1차로는 7월 24일에 고점이죠. 24,000원 선을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을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30,000원 선, 손절 가격은 19,500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좀 멀리서 좀 보게 되면요. 일동제약이 사실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때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요 라인이 지금 매물대가요. 좀 텅 비어 있습니다. 30,000원대까지. 그래서 1차, 2차 좀 나눠서 제시해 드리니까요. 일동제약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회사를 통해서 경구용 저분자 비만 치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키움증권의 허혜민 애널리스트가 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금 일동제약이 애로 실적이 아직은 없지만 보유 신약 파이프라인 가치 시장에 과소평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앞서서 이제 강사님이 언급해 주신 9월의 이벤트 이 공개가 될 치료제 데이터가 빅파마 기술 이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무료 방송에서 네. 4시에 무슨 얘기 하실 오늘은 거예요? 없고요. 내일 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 네. 너튜브 방송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면요. 주식 밴드 나옵니다. 무료로 가입 가능하시니까요. 일동제약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들 또 제가 또 추가적인 코멘트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이버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주식 밴드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밴드로 신광석 매니저를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